자, 본인 걱정을 하기도 바빴으나 이제 창당을 해가지고 이제 잘 나가나 싶은데 다시 당을 걱정해야 될. 저도 뭐 당 걱정이 체질인가 봐요. 운명이랄까. 네. 바른당의 이혜훈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당을 걱정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탈당을 하고 창당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기세가 좋았고 반기문 전 총장이 결국은 합류할 것이라는 이제 그림 속에서는 아니 새누리당을 이기고 지지율도 올라가고 후보들도 쭉 올라가겠구나 싶었는데 반기문 전 총장이 사라지면서 지지율이 더 가라앉고 반면에 황교안 대행은 더 눈에 띄고 그러면서 이제 바른정당이 탄핵 국면에서는 친박에게 1승을 했다면 반기문 라운드에서는 비박이 졌어요. 친박이 1승을 1대1이 됐어요. 그죠? 그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뭐 그렇긴 한데 거기서 아주 사소한 것만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네. 지지율이 가라앉은 게 아니라 반기문 전 총장한테 가 있던 여러 지지율이 황교안한테 좀 더 갔다는 것뿐이지 저희도 오르긴 올랐어요. 뭐 사소한 거지만. 딴 데 다 올라가지고 안 올라온 것처럼 보여요. 네. 그게 이제 왜 안 왔냐 이거죠. 여기로 안 왔던 것은 이 이유에 대한 내부 분석이나 회의 많죠. 아니요. 뭐 그건 없었는데 예. 제 생각에는 소위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는 분들 예. 지금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 탄핵되면 안 된다. 예. 그리고 심지어 막 카톡으로 보내는 거 보면 탄핵의 위헌이다까지 얘기하시는 분들. 예.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또 대통령이 그런 걸 많이 부추기고 계시잖아요. 예. 엮였다. 예.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다. 예. 막 인터뷰도 하시고. 아니 지난 12월만 하더라도 네. 그 국회가 정해지면 내려오겠다. 네, 물러서시겠다고 하는 분이었는데 그럼 아무 잘못이 없는 분이 물러서시겠다고 한 거였어요. 우리 대통령님 하시는 게 뭐 하나 이해되는 건 요즘 없죠. 하여튼 이해 안 되는 게 많은데.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를 부추기는 분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태극기가 조금씩 불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태극기 입장에서는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 대통령은 아무 잘못한 게 없다. 과거 역대 대통령들은 더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황교안을 지지하죠. 왜냐하면 황이 지금 여러 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가장 눈에 띄는 분이고요. 대통령의 권한대행이고 전 국무총리였으니까 그 바라볼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바라볼 포지션에 있는 분이죠. 네. 사실 대한민국 호를 멈추게 한 일종의 책임을 져야 될 분인데 그분에게 지금 기대를 걸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호위무사 똑바로 해달라. 뭐 버블럭이든 뭐 국민의 민심을 외면하든 뭐든지 좋으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호위무사를 해달라.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여론이 그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13%에서 15% 되거든요. 여전히. 탄핵이 돼야 된다는 여론은 대략 80%고 그러니까 이제 이 수치는 변함이 없어요. 몇 달 동안 보니까. 네. 12월, 1월, 1일 변함이 없는데. 대통령이 뭘 하셔도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요. 이 수치가 이제 바로 새누리당이 기반한 수치고 이 네. 수치가 결국은 그 태극기 수치고 네. 그리고 황교안 수치고 그런 거란 말이죠. 네, 네. 근데 이 수치는 변함이 없는데 왜 밀리냐는 거죠. 비박이 계속. 수치가 늘어나서 밀리는 게 아니고 뭔가 전략적으로 비박 쪽에서 그러니까 바른정당에서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저희가 반성을 좀 해야 될 부분도 있죠. 물론 뭐 반성해야 되는지 미리 말씀해 주세요. 조금 한 박자씩 느려요. 한 3박자 정도. 3박자 느려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지금 특검을 연장하냐 마냐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오면 민주당이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좀 입장을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이러면 좋겠어요. 예. 근데 제가 뭐 당대표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뭐 할 수 있는 거는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밖에 없는데. 당을 깨고 나오면서까지 탄핵을 주장했던 분이 모인 분이 가장 적극적인 분들이잖아요. 네, 네. 그분들이 이 이슈가 선점할 수 있는 이슈인데 그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면은 조금 이제 우리 바른정당의 소위 이제 지도부 중에 당연히 특검은 연장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좀 안일하게. 네, 그런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누굽니까 이름이? 혹시 그 뭐 당연한 걸 갖고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당 혹시
당 대표. 뭐 누구라고 뭐 지도부라고 그러면 머리에 떠오르는 분들이죠. 지도부 지금 이현 의원님도 지도부잖아요. 최고위원. 예. 그래서 지도부 지금 몇 명 없잖아요. 회의를 좀 빨리 열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회의를 여는 소집하는 권한이나 이런 게 이제 사실 대표에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연석 회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연석 회의 안건은 또 남경필 지사가 얘기한 보수 단일화 이게 당론으로 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뜬금없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속상해요. 대선에 다 꽂혀 있군요. 그래서 지금 보수 단일화가 국민들한테는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은 지금 보수냐 진보냐 이거 관심 없고 누가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어가고 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세워주느냐 이것만 관심이 있는데 보수 진보는 우리끼리 관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가장 큰 관심은 대통령 탄핵이 그러니까 헌재 왜냐하면 80%가 석 달 내내 똑같은 수치가 나와요. 여론조사 기간마다 조금씩. 그거 뭐 0. 몇 프로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다 대부분 79%. 오차범위 내라고 하죠. 79% 80% 이 정도 수준인데 예. 그분들이 막 지치거든요. 예, 너무 지쳐요. 저도 지쳐요. 언제 되냐 이거 관심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걸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뭐 그쪽에서는 당연한 거지만 어떻게든 느리고 뒤로 미루고 그래서 뭐 기각의 가능성을 높이고 이런 전략이잖아요. 이거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그러기도 하고 국정 운영이 하나도 안 들어가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 바른정당 입장이 분명하지 않는지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고 계속 대선 얘기만 하니까 대선은 이거 다음이잖아요. 이 일정이 정해져야 대선 일정이 나오는 건데 이분들은 이미 우린 대선 되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분들은 특검 연장도 당연한 거 아니야? 탄핵도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틈을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이 파고들어서 지금 이 광장에 뛰쳐나오고 가짜뉴스 만들어내고. 가짜뉴스는 확실히 좀 처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바른정당이나 저 같은 사람이 했다면 민주당이나. 우린 벌써 감옥 가 있죠. 그랬을 겁니다. 그 바른정당은 지금 현재 특검 현장에 대한 입장도 명백하게 없는 거죠. 당론으로 밝힌 바는 없지만 사람들 이심점심으로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황교안 대행이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그분이 지금 안 해줄 것 같아요. 근데 국회가 하면 되는 거죠. 국회가 하려면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발의는 돼 있지만 바른정당이 일단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권선동 법사위원장. 우리 바른정당 출신이고 네. 아마 할 거려? 근데 그분이 딱히 적극적인 태도가 아니어서 아직도.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 굉장히 적극적인데 이 탄핵 문제에 관해서는. 탄핵 문제에 관해서는 적극적인데 이 특검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그다지.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바른정당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제가 가서 오늘 좀 밖에서 너무나들 궁금해하고 답답해한다 전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차별화가 안 되니까 원래 오리지널한테 눈이 더 가는 거죠. 오리지널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확 차별화가 돼서 이쪽은 이쪽하고 다르구나 생각하면 구분해서 볼 텐데. 저희 개념에는 그 소위 오리지널에가 칭하는 그분들은 정당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정당이 아니고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제 약속하는 거 지키지도 않고 인적 청산 하겠다 그래놓고는 하지도 않아놓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언제 인적 청산을 했나요? 당원권 정지 3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청산이 아니죠. 그게 왜 청산입니까? 청산이라는 거는 씻어낸다는 거니까 쫓아낸다는 거죠. 근데 뭐 그래도 국민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하는 게 9인방, 8인방 뭐 이랬잖아요. 근데 9인방, 8인방 중에 누구 하나도 쫓아낸 사람 없어요. 당연히 다 남아있습니다. 다 남아있어요. 다 남아있고 그다음에 기가 막힌 거는 이 사태를 오게 한 제일 중요한 분인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들은 징계 유보한다. 언제 우리가 징계한다 그랬냐 막 화를 내잖아요. 아니 이제 김문수 의원 같은 분은 사실은 비박계 라인에 서서 처음에 큰 목소리를 냈던 분이잖아요. 같이. 아니 탄핵에 제일 앞장섰던 분이죠. 그렇죠. 네. 내막을 잘 아시는 분으로서 김문수 전 지사가
그 국면에서 어떻게 했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아니 시국선언회의에 아주 열심히 나오셨고 네. 시국선언회의라는 게 이제 소위 탈당으로 이어지고 네. 탄핵을 주도한 세력들이잖아요. 네. 탄핵해야 된다고 대통령. 네, 왜냐하면 강력하게 주장하셨죠. 강력하게 주장하셨죠. 네. 그게 뭐 내부 회의에서만 하신 게 아니라 언론에도 하셨었잖아요. 맞아요. 그러셨고 저는 또 더 기가 막힌 건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분 아닌가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돌아가면 열린우리당이 선거에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 한마디로 이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네. 탄핵에 의결을 당하셨던 분인데 네. 인용이 된 건 아니지만 네. 근데 저는 그 사안과 지금 현재 이 사안이 어떻게 천지 차이 아닌가요? 하늘과 땅 차이?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죠, 예. 사안이. 근데 그 사안에는 탄핵해야 된다고 그렇게 앞장을 쓰셨던 분이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 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연세가 있어서 그렇지. 근데 갑자기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아 우리랑 같은 행성에 살고 계시는 분이 맞나 이거 왜 혹시 이렇게- 혹성에서 오신 분이 아닌가 이분이 이제 탈당을 안 할 때부터 같이 좀 이상했거든요. 네. 아, 이분이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여론을 들어야 된다. 뭐, 민심은 천심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하셨고, 마땅히 탄핵돼야 된다고 맨 앞에 서서 주장하셨던 분인데, 탈당을 안 했어요. 사실 거기까지가 탈당해야 된다고 주장할 때까지가 예. 평생 살아오신 삶의 궤적을 보면 김문수 다운 일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갑자기 뒤로 돌아 하신 이분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때- 김문수 다업지 않은 일이에요. 그때 탈당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한 달 반 좀 지났더니 갑자기 탄핵 절대 안 된다고 막. 눈물 난다고 지금. 눈물 난다고. 촛불 집회 나가서. 이거 왜 그랬는지 아시는 분 없어요? 아니 뭐 여의도에서 돌아다니는 소문을 제가 전언을 해드리면 아, 소문이구나.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새누리당에 네. 탈당을 하려다가 안 나온 사람들 있죠. 몇 분 있죠. 몇 분 있죠. 그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 남아있으면 황교안이 결국 못 나오고 그 자리에 내가 가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을 한대요? 그런 생각이 아니면 왜 저러는지가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거 말고는 다른 아, 설명이 그런 여의도의 여의도 통신. 여의도 참새들 얘기예요. 예.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참새처럼 막 얘기하거든요. 네. 자기들이 각각 들은 이야기 조금씩 모아가지고. 네. 아, 이게 황교안 대행이 결국은 출마를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후보는 누군가는 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 후보가 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이 15% 13%에게 잘 보여야지. 15% 먹어야 되겠다, 내가. 네, 꿀꺽 해야 되겠다. 근데 죄송하지만 15%는 그 이상 올라가지 않는 퍼센트 같아요. 15%는 대통령이 못 되시죠. 그건 두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른정당이 지금 특별히 눈에 안 띄어가지고. 아니 바른정당하고 상관이 없어요. 탄핵을 찬성하냐 안 하냐 그 국민 여론 지지율이니까요. 근데 이제 점점 대선에 가면 갈수록 결국은 보수 진영도 직결하고 진보 진영도 직결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탄핵 국면에 다 감춰져 있지만 그 80%에는 보수 진보 상관없이 묶여 있는 거거든요. 묶여 있는 거죠. 예, 묶여 있는 건데 그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각별히 사랑하시는 분들이 따로 이제 15% 정도 있는 건데. 그래서 정당이 아니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고, 그죠? 거기는 정당이 아닙니다라고. 국민 전체를 보지 않으면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이제 어쨌든 될 사람 밀어주자가 있잖아요, 원래 선거에는. 그러니까 저는 바른정당이 근데 그분들이 내는 분은 절대로 될 수가 없는데 뭘 되는 사람을 밀어줘요. 될 수가 없는데 대선은 안 되는 거죠. 되면은 바른정당 사라지는 겁니다. 아니 뭐 그거보다 저는 뭐 바른정당이 사라지고 안 사라지고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느냐인데 지금 대한민국을 이 상태가 되도록 만든 원인 제공자가 다시 정권을 잡는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지금 80대 13이라는 이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지속적으로 몇 달 동안 보여주는 것도 그거 아닌가요? 예측이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예측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지 않을 개연성이 상당히 있는 지금 정국으로는. 네. 근데 탄핵이 이제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탄핵이 인용되면 새누리당이 역시 책임이 있는 거다 얘기하게 되고 그러면 보수 진영이 남아있는 거라고는 바른정당밖에 없고 국민의당의 중도 없고 그러면 바른정당은 눈에 들어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안 그럴 정당에서.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오히려 이제 우리 대통령이 또 그런 건 잘하시잖아요. 소위 동정표가 굉장히 표 중에서 제일 좋은 표가 동정표라 그러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잘 하시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죠. 그거는 바른정당이 어떻게 망하느냐에도 달려있는 건데 제가 답답한 거는 가장 새누리당이 어떻게 할지를 잘 아시는 분들이 모였으면서 새누리당의 플레이에 가장 제동을 잘 못 걸고 있는 정당이 바른정당. 서로 원수가 돼서 헤어졌잖아요. 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간다. 게다가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대표도 잘 안 보인다. 이 비박들이 보면 비박이라기보다는 이제 바른정당에 나오신 분들이 보면 좀 점잖해요. 좀 아기 같은 면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눈에 안 띄는 거예요, 자꾸. 유승민 전 대표 관련해가지고도 당내에서도 걱정이 많죠. 저희는 별로 걱정을 안 하는데 당 밖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당내에서는 왜 걱정 안 합니까? 당내에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한다는 게 이제 어쨌든 경선을 해서 지금 뭐 누군가가 당선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범보수 진영의 단일화를 가고 결국 그렇게 해서 대선에 상당히 가능성을 가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들을 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낮지만 남경필 지사하고 경선을 통해서 누가 한 사람이 되고 그런 다음에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당 후보가 되면 그게 네. 누구든지 간에 지금으로서 보면 이제 유승민 후보의 가능성이 상당히 절대적이지만 그러면 이제 당 그래요? 바른당에서는 네. 확실해요? 아니 지금 현재 지지율만 보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당 당내 후보가 세력은 어떻습니까? 세력은 뭐 아무래도 유승민 후보 캠프에 거의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가 있으니까요. 남경필 지사 혼자 떨어져 있어요? 남경필 지사님 캠프에는 현역 의원이 누가 있는지는 못 들었습니다. 제가 가문한 탓일 수도 있고. 현역 의원이 없구나.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당 후보가 되면 그때부터 남경필 이제 지사 다음에 연결할 때 약을 내야 되겠네. 아니요. 한 명도 없고. 아니요. 알려주시면 되죠. 누가 있는지. 네. 공개가 안 돼서 모르는 것일 뿐일 수 있어요. 비밀일 수 있나요? 그런 게? 근데 그래서 이제 10% 정도의 당 지지율이 엎어지는 거니까 네. 더해지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도움닫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10%대가 올라서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모른다. 그리고 일단 유승민 의원이 바라시는 대로 당 후보가 되면 그 다음은 새누리당이나 국민의당이나 혹은 범보수로 칭하는 중도까지 포함한 넓은 세력을 상대로 단일화를 시도하는 단계입니까? 그 다음에? 사실 근데 새누리당과 단일화는 그건 두고 봐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제대로 된 보수 정당으로 개혁을 완성해야만 단일화의 대상이 되는 그럴 건데. 가능성은 낮잖아요. 그래서 참 그게 걱정이에요. 사실 새누리당은 어떻게 보면 이런 원래 이제 민주당의 공약 중에서 보면 자기 당의 원인 제공으로 보궐선거나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선거를 유발시켰을 때는 그 당은 후보를 내지 아니한다. 이게 국민들한테 굉장히 박수받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거잖아요.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새누리당이 그렇다면 이번에는 후보를 내지 말아야죠. 후보를 안 낼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네, 후보를 안 낼 리가 없고 그럴 경우에 결국은 보수 진영에서 새누리하고 바른정당하고 단일화 하라는 압력이 있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런 여러 가지 압력이 있을 텐데 그거는 뭐 그때쯤 되면 저희가 새누리당을 압도하지 않을까. 단일화 하지 않아도 압도하지 않을까. 이 선거 국면에서. 그거야 이제 탄핵이 결론이 난 뒤니까. 그런데 탄핵이 결론이 나려면 지금 특검 연장도 압박해야 되고 헌재 판결도 압박해야 되는데 바른정당의 태도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될 거라고 그냥 생각했어요? 80%가 지금 국민의 80%가 있는데 당연히 되지 않나 이런 좀 약간 보면 편한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쪽 13%에서 15%를 지지를 가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필사적이고 저쪽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도 막 밀어붙이는. 밀어붙이지만 네. 헌재는. 호연지기가 있어요. 근데 헌재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네. 그리고 헌재도 지금 보면 상당히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해 가고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측 대변인단이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절반 정도는 들어주려고 해요, 보면. 네. 공정성. 근데 이제 왜냐하면 나중에 탄핵 결론이 났을 때 그 절차적인 시비를 걸면서 탄핵의 결론을 훼손시키려고 할까봐 그런 부분들을 차단해 나가면서 명분을 쌓아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인용은 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탄핵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것도 물론 따지겠지만 법률적인 것도 지금 보면 검찰의 공소장 더하기 또 특검이 밝혀낸 수많은 증언과 너무 증거들. 많죠. 예, 이건 너무 많아서 덮기도 어렵지만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탄핵은 어떻게 보면 정치 심판이잖아요. 맞아요. 정치 판단이면은 지금 80%에 13%면 헌재가 그걸 모르겠어요? 저작거리의 표현으로 광을 판다고 하죠. 될 거라면 광을 열심히 파셔야 하셔야죠. 아니, 저희가 왜? 그렇게 얌체짓은 못합니다. 바른정당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바른정당 여기 튀어나와서 열심히 뭔가를 하면 저게 바른정당 때문에 되었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찬스에서 왜 안 나올까 항상. 근데 저희가 캐스팅 보트를 치는 탄핵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저희가 기를 쓰고 하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소위 다 될 것 같아서 밤을 파는 이런 얌체짓은 잘 안 하죠. 아니에요. 특검 연장 같은 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특검 연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황교안 대행이 할 리가 없거든요. 저는 확률 제로라고 봅니다. 사실상. 그분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우리 또 당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사람의 양심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 말을 적어도 당하신 적이 많은 이혜원 의원님이 들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저는 절대로 못 믿어요. 절대로 못 믿어요. 근데 우리 당에 있는 분들 너무 좀 착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겠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렇게 하죠. 예. 100% 그렇게 하죠. 예. 안 당해봤을 때 잘 몰라요 아직. 김무성 의원은 출마합니까? 저한테는 문자 온 거 보면 절대 안 한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원래 근데 정치인들이 예. 절대 안 하다가 구국의 결단을 하잖아요. 황교안처럼 왜냐하면 절대 안 한다라고 몇 달 전에 얘기했는데 지금은 묵묵부답이고 나중에는 구국의 결단 얘기하게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붙는 건 정치는 생물이잖아. 이렇게 그러면 다 해결돼요. 구국의 결단 플러스 정치는 생물이다. 지금 엊그제 통합하신 손학규 의원님이 정치 은퇴 선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이었죠. 그분은 한나라당에 있다가 민주당 가셨다가 정치 은퇴를 선언하셨다가 네. 컴백을 그냥 하셨다가 만덕산에 가셨다가 네. 만덕산도 하나의 당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DJ 대통령님도 은퇴를 몇 번 선언하셨다가 컴백도 몇 번 하셨죠. 그렇죠. 네. 만덕당으로 봐야 됩니다. 만덕당. 거기 네. 오래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근데 어쨌든 걱정하는 것은 이거예요. 큰 변화가 곧 있을 수도 있는 시점인데 그리고 그 큰 변화에 바른정당의 역할이 있어줘야 저는 바른정당이 훨씬 제대로 된 보수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정상적인 보수에 가깝다. 이거 엄청난 평가입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까칠하신 우리 네. 진행자께서. 새누리당하고 비교하자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알려지지는 않잖아요. 지금. 네, 저희가 좀 그런데 더 좀 방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구분이 안 갑니다. 그 말에 상당히 저는 공감하고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착하게만 생각하시는 우리 당에 계시는 분들을 좀 더 설득해야 되겠어요. 착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새누리당을 믿는 건지 아니면 황교안을 믿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까지 하겠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해요. 국민들이 이렇게 눈을 시퍼렇게 떠고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 의원님은 아시잖아요. 당해보셨으니까. 저는 피도 눈물도 없다는 거. 당할 때 피도 눈물도 없이 당하게 만든다는 걸 아시니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가서 좀 열심히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김무성 의원이 지금 하실 일이 없잖아요, 이제. 네. 여기 좀 나오시라고 좀 전해주세요. 나오면 재밌을 것 같죠?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이분은 잘 나가시는 않더라고요, 어디에. 어느 방송이나 잘 안 나가요. 그러니까요. 네, 어느 방송이나 잘 안 나가시기 때문에 특별히 이 뉴스 공장만 안 나오시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말아 주십시오. 뉴스 공장만 나오시라고요. 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막판에 지금 어쨌든 정권 교체 프레임이 아주 크니까 구도가 막판에 아무래도 지금 야당이 이길 것 같다. 새누리와 바른당이 합당해라. 다시 합쳐라.
이장 이혼 아니냐 합쳐라. 급하다. 저는 그 가능성 제로라고 봐요. 그래요? 네. 그거 완전 제로예요? 네. 일단 바른정당 사람들이 그걸 용납할 리가 없어요. 예를 들면 후보 단일화 정도는 예를 들면 후보를 뭐 새누리당이 내지 않는다. 그래서 바른정당만 후보를 낸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떻게 보면 얘기 정도는 해볼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토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토한 곳으로. 근데 후보 단일화 정도는 왜냐하면 바른정당이 이길 거니까 생각하면서 응할 수 있지만 네. 합당은 절대 안 된다. 합당은 지금 새누리당이 개혁을 완성해야만 됩니다. 근데 할 리가 개혁을 없잖아요. 이제 뭐 그건 또 세상이라는 게 변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는 생물이니까 네. 또 뭐 할 수도 있죠. 하면은 그때 우리가 논의해볼 문제지. 개혁을 지금 시작도 제가 보기에는 완성했다는데 죄송하지만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그건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특검 연장에 힘써주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폭탄은 오늘 없이 오신 바른정당의 이혜훈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